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호연지기. 국어사전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원기 또는 거침없이 넓고 큰 기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조종학교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한인 청소년 항공기 체험 행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대상이기는 하지만 어른들은 물론 신장이 150cm가 넘는 사람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상철 기장의 아기인 프랑스제 경비행기 탐피코에 부모가 자녀와 함께 동승해 기장 옆 부조종사 자리에 앉아 기장이 조종하는 모습을 직접 옆에서 보며 비행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뉴욕 일원의 하늘을 시원하게 가르는 멋진 체험이 될 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게 된 것은 30여 년이 넘는 베테랑 경력의 신상철 기장의 한인 청소년 사랑이 유별나기 때문입니다. 신상철 기장은 비행기 연료만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평생 동안 비행 이외에 해온 일이 없다며 비행은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이유이자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땅만 보지 말고 하늘도 보라고 알려주고 싶다며 하늘은 희망이자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행을 하면은 첫째 이 지상에서의 그 답답함 혹은 이런 것이 하늘에 올라가면 거기엔 또 저희들이 비행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는 저 높은 데에는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올라가 보시면은 정말로 그 대자연의 웅장함, 아름다움, 속이 확 트이는 그 아주 그냥 시원한 그 구름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삶에 대한 다른 면을 또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이 비행기 조종을 한번 체험함으로써 그 뒷자리에는 비행기가 4인승이기 때문에 뒷자리에도 두 좌석이 있기 때문에 그 뒷자리에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들이 보는 데에서 우리 그 자녀들이 직접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 자신감과 혹은 또 성취감 이런 것을 부모님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이번 기회에 이 하늘을 날아보는 그런 꿈도 이루시고 또 자녀들한테 좋은 그 추억과 또 기회를 제공하셔서 앞으로 이 그 항공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리라고 봅니다. 신 기장은 더불어 많은 이들이 하늘을 나는 꿈을 꿨을 텐데 실상 하늘을 나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다며 꿈을 꿈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으니 일반인들도 평소 비행의 꿈을 지녔다면 문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루튼드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 시장이 지역 내 주차 미터기 요금 인상안을 곧 처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팰리세이스 파크 한인회와 팰리세이스 파크 상공회의소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임스 로튼도 시장이 공문을 통해 관련안을 인상 전으로 다시 되돌리는 안을 이달 28일 타운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로튼도 시장의 공문에는 지역 내 주민들과 많은 단체들의 의견이 수렴한 결과 주차요금 인상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다며 이에 관련안을 예정 규정대로 되돌리자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재상정이 되는 주차요금 철회안에는 기존과 같이 30분당 25센트를 부과하며 주차요금 부여 시간을 종전처럼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미용인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주차 제한 시간을 현재 2시간에서 최대 4시간까지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심윤조 국회의원이 14일 새누리당의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국민위원장에 유임됐습니다. 심 위원장은 재외동포 정책의 핵심은 750만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의 주류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과 고국과의 소통, 거주국의 주류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자주 방문하고 소통해 재외국민의 의견이 새누리당과 정부 국회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위원장은 서울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외무고시 합격해 미 시카고 영사와 일본 1등 서기관, 대통령실 외교통상 비서관,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주 포르투갈 대사, 주 오스트리아 대사를 거친 정통 외교 관료 출신입니다. 6.25 정전 62주년 기념일인 27일 앞두고 미 전사자 36,574명의 이름이 25일부터 사흘 동안 호명됩니다. 6.25 참전 용사 기념재단은 정전 기념일의 행사 일환으로 25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2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27일 오전 8시부터 11시 50분까지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전사자 전원의 이름을 부르는 호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호명식에는 신경수 주미대사관 국방무관과 이병희 워싱턴 제항군인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합니다. 한 명이 3분 동안 90명씩 이름을 부르고 이를 녹음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단은 이번 정전 기념일을 맞아 미군 부상자들과 함께 유엔군과 한국군, 카투사 사망자와 부상자 수도 발표합니다. 재단은 이와 함께 6.25 참전 기념공원에 전사자 이름을 새기는 추모의 벽 건립 법안이 매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크 리포트 주한미 대사는 16일 이란과 쿠바, 미얀마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미국이 북한과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리포트 대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조찬 강연에서 미국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며 남북 대화든 육자회담이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이 있는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과 진정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취소, 북중 관계 악화 등을 언급하고 공은 북한에 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6일 언제면 개꿈에서 깨어나겠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누구의 핵폭인이 비핵화니하는 잠꼬대 같은 소리를 계속 짓거리는가라며 남한 당국을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한국 정부가 이날 이란 핵 협상 타결 환영 성명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한 뒤 나왔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우리의 핵으로 위협하면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했다며 이것이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부득불,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미 조선반도의 비핵화, 전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고 핵전쟁 위험이 종국적으로 종식되기 전까지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선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이어 막강한 공격력을 가진 극초음속 무인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임스 액턴 미 카네기 평화연구센터 연구원은 14일 미 의회 한 조찬회에서 중국은 최근 극초음속 무인기 실험에서 최소 한 번 이상 실패했지만 연구 개발 속도로 밀어 언젠가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미국이 아직은 극초음속 무인기 개발에서 중국에 크게 앞서 있지만 중국이 이에 필적하는 무인기 개발에 성공하면 미 본토가 이 무인기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군은 지난 1년 반 사이 극초음속 무인기 실험을 4차례 단행해 미 국방부 관리들과 안보 관련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로봇 호텔이 오픈합니다. 16일 AP통신은 일본의 나가사키 현 사세보에 17일 문을 여는 헨나 호텔이 직원 상당 부분을 로봇으로 채워 화제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상한 호텔이라는 뜻의 이 호텔은 이름처럼 독특한 로봇 직원이 곳곳에서 손님을 맞습니다. 커다란 로봇팔이 손님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사물함에 옮기고 손님의 여행 가방을 방으로 옮겨주는 일도 로봇 직원이 합니다. 또 손님이 방에서 룸서비스를 시키면 사각형 모양의 로봇이나 무인기가
음료와 간식 등 먹을거리를 방까지 운반해줍니다. 호텔 방의 침대 머리맡에는 툴리라는 로봇이 지금 몇 시냐, 내일 날씨는 등의 간단한 질문에 답을 하거나 전등을 꺼라 같은 명령을 수행합니다. 객실 출입문 잠금 장치도 카드기가 아닌 투숙객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카드기를 잃어버릴 경우에 로봇 직원이 일일이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독특한 호텔을 선보인 사와다 히데오 대표는 단순히 화제거리로 로봇 직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전략 사업으로 삼은 로봇 공학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면서도 비용도 절약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헨나 호텔의 하루 숙박료는 9,000엔, 약 80여 달러로 비슷한 수준의 다른 호텔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